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지났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또 이제 중국의 경제지표 어떻게 발표가 될지, 중국 증시, 홍콩 증시 흐름이 어떻게 좀 정상화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요한 이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3일 이제 9월 물가와 수출입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8월부터 그래도 이제 주요 지표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조금씩 주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PI는 그래도 거의 전월 대비해서 보합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PPI 지수 자체도 지금 낙폭을 계속 줄여가는 모습이 나타날 예정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입 지표 자체도 어쨌든 낙폭은 계속, 마이너스 폭은 계속 지속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폭을 얼만큼 줄여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화지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어쨌든 중국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 주 주제는 정말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올해 분위기는 정말 작년과 그리고 이전과 좀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향후의 중국 증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2023년 10월에 황금 연휴, 심지어 중국도 중추절 연휴와 10월 1일 국경절 연휴가 이제 붙으면서 더 활성화된 소비를 나타내는데요. 자, 정말 최근 5년 사이에 있었던 국경절 중에서도 가장 핫했다, 소비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메이투안이라는 플랫폼 아시죠? 외식 배달부터 여행 예약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하는 플랫폼인데, 여기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국경절 중에 가장 폭발적인 소비 증가율을 나타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체 일간 서비스 판매 규모는 2019년 대비 153%나 증가했다. 우선 중간 데이터는 153% 증가했는데 아마 연휴 끝까지 봤을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5년 사이라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가 있었던 2020, 2021년, 2022년 이 3년간을 제외하고서라도 2019년 코로나가 아예 없었던, 우리가 코로나를 몰랐던 그 시기부터 그때 대비해서도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긍정적인 데이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북경 지역 같은 큰 도시들에서 이제 데이터가 다 잡히는 거예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현지 식당을 예약하고 이런 것들 데이터도 봤을 때 한 300% 이상 늘어났다더라 라는 점이고,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우리도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제 시청하셨죠. 그래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 효과가 그래도 나름 톡톡했다라는 점인데, 그 항저우가 있는 저장성 지역의 스포츠 관람 예약률이라든지 이제 경기 보면서 뭘 먹거나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식 배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점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전체 연휴 기간을 추산했을 때 아마 중국의 국내 여행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는 138% 정도 증가할 것인데, 저는 사실 작년 대비 늘어난 데이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중국은 2019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나, 코로나가 없었을 당시보다 얼마나 늘어났나가 더 중요한 건데 그래도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굉장히 좀 작년에도 그렇고 여행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코로나가 없었던 수준 대비하면은 온전하게 회복된 추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완전 회복해서 그 이상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이 어쨌든 이번 정말 연휴는 달랐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주간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9월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저희가 쉬는 동안 발표가 됐었던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표를 봤을 때 정말 이 기준선이 50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거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50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좀 이 각도가 완만하게 그래도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비제조업 PMI 지표도 다시 좀
그 하락세가 꺾여서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9월 지표를 먼저 이제 대표하는 이제 지표로서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제조업 PMI 지표 중에서도 여러 이제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생산이 계속 이제 여기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수출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완성품 재고라든지 출고 가격, 원자재 가격도 계속 나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생산 지표, 수출 지표, 그리고 뭐 가격 지표, 그러니까 물가 지표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비제조업 PMI 지표 중에서도 핵심 업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건축업 PMI 지표가 각도가 이렇게 많이 좀 올라서고 있다,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선은 중국의 지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정말 바닥은 통과해 가고 있고, 사실 2분기 정도부터 더 세게 치고 올라갔었어야 하는데 2분기에 오히려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3분기부터 다시 개선되고 있고, 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나머지 4분기는 뭐 그렇게 분위기가 완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국 증시는 쉬었지만 홍콩 시장은 먼저 열렸는데 홍콩 시장 분위기 별로 좋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에 홍콩 시장부터 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뒤흔들었던 이슈가 무엇이었냐 하면, 자, 미국의 시채금리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부분들, 아시아 증시의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200bp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역대 최대치로 지금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증시가 지금 열리면 사실 이런 쉬는 동안에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한 번에 좀 그 영향을 몰아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은 다시 또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지표는 좋아진다고 할지언정 지금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상승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좀 소비가 좋아지는 거는 오케이, 너무 좋아, 지표 개선도 좋아. 하지만 대외 리스크, 매크로 리스크가 또 하나 더 남아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다 보니, 자, 여기에 위안화 환율도 지금 7.3 위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뭐 7.4까지도 좀 위협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계속 중국 당국은 뭐 개입해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래도 그 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8월, 9월 중국 시장에서 가장 또 압박적인 요소로 남아 있었던 게, 자, 외국인 수급이 역대 최대로 빠져나갔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8월, 9월 지금 데이터인데요. 지금 제가 후성강통이 열린, 외국인이 거래가 가능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뭐 팔았던 월간으로 봤을 때 순매도를 하고 나갔던 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지금 최대로 많이 팔고 나간 게 지금 올해 8월, 9월이었더라. 라는 점은 사실 좀 중국 증시에 아직까지 불안 요소, 불확실한 요소로 조금 경계는 해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뭐 당분간은 중국 증시도 소비 회복 좋아, 그럼 소비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개선 사이클을 좀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중국 내부 분위기는 나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매크로 이슈는 다시 경계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 회복 분위기가 이제 딱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어갈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마 광군절 최대 쇼핑 이벤트인 광군절이 조금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한 10월 중순 이후 중하순부터 바로 시작될 예정인데, 이제 오프라인 소비가 활성화되었으면 이제 그게 온라인으로 조금 더 이어져서 소비 심리를 더 회복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10월이에요. 자, 벌써 4분기가 시작됐죠. 자, 올해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 이제 아마 4분기 마지막 스퍼트
임팩트가 더 예상이 됩니다. 맞춰야 되죠. 그리고 3분기 GDP 발표도 아마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건데 GDP 발표되는 거 봐서 이제 4분기 얼만큼 맞춰야 되는지 거의 대충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할지 여부를 봤을 때 우선은 뭐 매크로 이슈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중국 내부적인 부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경제 지표 어떻게 발표됐는지 다음 주에 좀 업데이트 해드리고 향후에 조금 더 투자 전략 갈 수 있는 인사이트 또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